여러분 혹시 그날 기억하시나요? 막 수만 명의 환호성이 터질 듯이 울려 퍼지는 거대한 돔구장. 그 화려한 조명 한가운데 딱 서서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완벽한 슈퍼스타가 있잖아요. 네, 진짜 숨소리 하나까지 통제하면서 관중을 압도하는 그런 엄청난 분이죠. 맞아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그 완벽했던 슈퍼스타가 비좁은 욕조 안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에 젖어서 파르르 떠는 작은 강아지 털을 막 말려주면서 아이고 허리야 하고 앓는 소리를 내는 그런 평범한 청년의 모습. 와, 정말이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데뷔 아닙니까? 화려한 무대 위의 삶이랑 가장 묻어나고 소탈한 일상의 삶, 그 양극단을 오가는 모습이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영웅스쿨 채널에서 준비한 집중 탐구 시간에는요, 이 흥미로운 심리적 간극과 그 중심에 있는 특별한 관계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영웅시대 여러분을 위해서 말이죠. 네, 무대 위 완벽주의자 아티스트 임영웅을 단숨에 무장해제 시켜버리는 그 귀여운 존재, 바로 반려견 시월이와의 특별한 일상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텐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그날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유튜브 슈츠 영상에서 임영웅 님이 아주 진지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딱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요. 와, 맞아요. 세상에 그 짧은 몇 초 동안 진짜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셨겠어요, 다들. 제 말이에요. 근데 그 충격적인 새 친구가 꼬리를 막 살랑거리면서 등장하는 순간 충격은커녕 아마 입가에 가장 따뜻한 미소가 번지셨을 겁니다. 아주 치명적으로 귀여운, 기분 좋은 충격이었죠. 오늘 저희는 뭐 단순히 강아지를 키운다더라 이런 표면적인 사실만 나열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요. 이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수많은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톱스타의 삶에 스며들었는지,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심리적으로 어떤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깊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자, 그럼 이 운명적인 만남의 시작점이죠. 지난 생일 라이브 방송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 그 34번째 생일이었던 6월 16일 라이브요. 그날 방송 참 소탈하고 좋았잖아요. 보통 톱스타 생일이라고 하면 막 엄청 화려한 파티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죠. 보통은 막 케이크에 샴페인에 엄청 화려하죠. 네, 근데 임영웅님은 미역국 대신 김치찌개 먹었다면서 되게 털털하게 웃으셨잖아요. 짧게 자른 머리 막 쓱쓱 만지면서 축구하기 딱 좋은 머리다 이렇게 농담도 던지시고요. 맞아요.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품에 쏙 안긴 6개월 차 강아지 시월이가 처음 공식적으로 소개가 된 거였죠. 근데 사실 제가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서 약간 놀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입양이 아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인분이 운영하시던 반려견 카페가 안타깝게도 폐업을 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강아지들이 생겨난 상황이었거든요. 아우,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네.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임영웅 님이 딱 일주일만 임시 보호를 해주기로 하고 시월이를 집으로 데려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결국 평생을 약속하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제가 살짝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있거든요. 오, 어떤 부분이죠? 솔직히 말해서 반려견 세상에서 딱 일주일만 맡아줄게 이 말은요. 거의 내가 평생 책임질게 이 말의 다른 버전이나 다름없거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스케줄이 진짜 분단위로 돌아가는 톱스타가 아무리 임시 보호라고 해도 덥석 강아지를 맡는다는 건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그냥 금전적으로 후원만 넉넉히 하고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아, 진짜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임영웅이라는 사람의 본성, 그러니까 행동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본성이요? 네. 누군가를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쉽고, 또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가장 안전하고 깔끔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그렇죠. 괜히 구설수에 오를 일도 없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자신의 사적인 공간, 즉 완벽하게 통제된 안식처의 문을 열고 타자인 강아지를 집 안으로 들여보낸 겁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내가 감수하겠다, 이런 태도인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일주일 뒤에 눈에 밟혀서 도저히 보낼 수 없었다는 건 그 짧은 시간에 이미 그 작은 생명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눴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교감의 흔적이 이름에서도 묻어나잖아요. 아, 10월이요? 그 이름도 참 사연이 예쁘더라고요.
임영웅 님이 최근 촬영했던 단편 영화 속에 등장하는 강아지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들었어요. 네, 촬영하면서 그 이름이 입에 착 붙고 정이 들어서 자신이 품게 된 새 가족에게 그 이름을 선물했다는 게 참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일과 삶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하는 느낌이랄까요? 진짜 그래요. 예술적 결과물 속에 있던 어떤 기억을 현실의 삶 속으로 싹 끌어와서 실체화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게 낭만적으로 맺어진 인연이 막상 현실 육아의 세계로 들어오니까 아주 유쾌하고 리얼한 상황들을 막 만들어내더라고요. 하하, 맞습니다. 혹시 유튜브에 올라온 브이로그 영상 보셨나요? 임영웅의 삶을 가장한 10월이의 삶이라는 그 영상이요. 아유, 그거 진짜 한 장면 한 장면이 무슨 시트콤인 줄 알았어요. 일단 제목부터가 너무 웃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삶이 아니라 10월이의 삶이라고 딱 정의를 해버렸으니까요. 네. 그리고 더 재밌었던 건 호칭이었어요. 본인을 10월의 아빠라고 안 부르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딱 그으시더라고요. 저는 10월이 아버지였던 적이 없는데 10월이 형이죠. 이러면서요. 아, 그 호칭 선택이 심리학적으로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통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보면 자신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서 일종의 수직적인 보호자 역할을 자처하시잖아요. 맞아요. 우리 애기 맘만 모를까? 막 이러면서요. 네. 그런데 형이라는 호칭은 위계를 낮추고 훨씬 수평적인 동반자의 위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권위적인 주인이 아니라 같이 눈높이를 맞추고 거실 바닥을 막 뒹구는 친근한 룸메이트에 가까운 정체성을 부여한 거죠. 아, 룸메이트. 눈높이를 맞춘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근데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그 영상의 하이라이트였던 목욕 에피소드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약간 의아했던 게 있어요. 오, 어떤 점이 의아하셨나요? 아니, 딴죽을 거는 건 절대 아니지만 명색이 대한민국 최고의 아티스트잖아요.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보면 그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비싼 강아지 전용 스파 욕조 막 이런 거 다 세팅해놓고 시키시거든요. 네,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고 장비가 엄청나죠, 요즘엔. 맞아요. 근데 임영웅님은 진짜 전혀 그런 준비성 없이 그냥 사람 쓰는 큰 욕조에 강아지를 쑥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무방비하고 엉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애견 미용사 친구분이 집에 와서 너 강아지 욕조 같은 것도 없어? 대야도 없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때 임영웅님이 아주 태연하게 없어. 난 그냥 저기 욕조에 들어가서 같이 씻어. 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이야말로 그가 시오리를 대하는 방식의 핵심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핵심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자, 부모가 아이와 놀아주는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비싸고 화려한 장난감을 막 산더미처럼 사주고 멀찍이 소파에 앉아서 지켜보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네. 장난감은 하나도 없어도 그냥 바닥에 같이 엎드려서 아이랑 흙 묻히며 몸으로 뒹구는 부모가 있거든요. 아하,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강아지 전용 욕조라는 그 편리한 도구, 일종의 경계선이죠. 그걸 사이에 두지 않고 좁고 미끄러운 욕조 안에 사람과 강아지가 같이 맨몸으로 들어가서 물을 맞고 체온을 나눈다는 것. 와, 이건 거추장스러운 장비나 거치대를 싹 생략하고 날 것 그대로의 교감을 나누는 그분만의 아주 소탈하고 진정성 있는 방식인 겁니다. 아, 그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단순히 장비가 없어서 그냥 시킨 게 아니라 물리적인 벽을 허물고 진짜 온전히 교감하는 시간이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욕조 안에서 그 쭈그리고 앉아서 막 씻기면서 너 원래 이렇게 슬림했구나 하고 놀라는 모습이나 다 씻기고 나서 허리 아프다면서 소파에 대자로 뻗어버리는 모습은 진짜 너무나 친근한 30대 청년 그 자체였어요. 정말 공감 가는 현실 육아의 현장이었죠. 강아지 털말리자가 방전되는 현실 형화라는 사실, 이런 엄청난 간극이 팬들에게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그 털털한 현실 육아를 잘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일화가 또 있었죠. 그 강아지 목욕 도와준 친구분들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던 이야기 말입니다. 아, 그 쌈밥집이요? 전설의 매운 고추 사건. 네, 맞아요. 그 강아지 동반 가능한 쌈밥집을 아주 어렵게 찾아서 갔는데 하필 매운 고추가 없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친구분인 대중님이 매운 고추를 사오겠다면서 호기롭게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근데 한참이 지나도 안 돌아오시고. 알고 보니까 근처 슈퍼에 고추가 없어서 그 더운 날에 킥보드까지 막 빌려 타고 동네를 빙빙 돌면서 헤매다 오셨다는 그 눈물겨운 우정의 스토리. 진짜 너무 웃겼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랑 그 친구들이 매운 고추 하나 구하겠다고 킥보드 타고 동네를 막 누비는 모습. 진짜 상상만 해도 너무 유쾌하잖아요. 맞습니다. 10월이 챙기랴 밥 챙겨 먹으랴 고추 구하러 다니랴.
완벽하게 세팅된 VAIP 룸이 아니라 이런 좌충우 돌아하는 땀내는 일상들이 꾸밈없이 공개된다는 것 자체가요. 임영웅이라는 사람의 아주 단단한 내면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단단한 내면이요. 네, 억지로 포장된 이미지가 없어도 자신은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죠. 와, 그 말 진짜 멋있네요. 게다가 그 영상에서 또 폭로된 10월의 엉뚱한 매력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눈물이 되게 많은 강아지인 줄 알고 걱정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침이었다는 거. 맞아요. 침이 폭발하는 강아지였죠. 내 친구 강아지인 9월이가 놀러 왔는데 10월이가 하도 좋아서 막 핥아대는 바람에 9월이 온몸이 침으로 목욕한 것처럼 푹 젖어버렸다는 대목에서 저 진짜 빵 터졌거든요. 귀를 누르면 침이 쭉 나온다고 막 과장 섞인 농담 던지시는 모습이 영락 없이 꼬마 동생 놀리는 장난꾸러기 형 같았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막 묻어나고 장난기 많은 집돌이 영화의 모습에서 다시 본업을 하는 완벽한 아티스트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그 화제 전환을 한번 해볼까요? 아주 좋습니다. 최근 공개된 2025 시즌 그리팅, 시간의 노래 촬영 현장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요. 그 엄청난 갭 차이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춘하추동 콘셉트에 맞춰서 그 무거운 한복을 막 겹겹이 입고 바닥이 딱딱한 전통 신발 신고 달그락거리면서 종일 촬영을 하시잖아요. 네, 전날 잠을 거의 못 주무셔서 목이 다 잠긴 상태였죠, 아마. 네, 그랬는데도 카메라 불빛이 딱 쳐지는 순간 눈빛부터 완전히 돌변해서 완벽한 컷을 만들어내시는데 와, 역시 본업 천재다. 이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특히 제가 거기서 되게 인상 깊게 본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진짜 고된 촬영인데도 커다란 샐러드 볼에 고기랑 채소만 딱 담아서 식사를 하시더군요. 아, 맞아요. 철저하게 다이어트랑 자기 관리를 하고 계셨죠. 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영웅시대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생각 하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 아티스트가 도대체 뺄살이 어디 있다고 다이어트를 해. 쓰러지면 어쩌려고 막 이러면서요. 당연하죠. 팬분들 마음이 다 똑같죠. 현장에 있던 스태프분들도 너무 안쓰러우셨는지 빵이라도 좀 줄까요? 탄수화물 들어가야 힘이 나지 하고 막 유혹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아주 단호하게 아니 하고 거절하시잖아요. 자신을 향한 대중의 기대치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본능적인 식욕조차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는 지독한 프로의식인 거죠. 네, 하지만 재밌는 건 그 되게 철저하고 예민할 수 있는 현장 한 구석에 전혀 긴장감 없는 생명체 하나가 꼬물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하, 바로 촬영장에 동행한 10월이었죠. 임영웅님은 카메라 앞에서 진짜 멋진 포즈 딱 취하고 일하다가 컷소리 나서 쉬는 시간이 되면 한복 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10월이한테 장난을 치러 갑니다. 네. 그런데 정작 10월이는 그 촬영장 바닥을 다 쓸고 다니면서 또 엄청 꼬질꼬질해져 있었잖아요. 여기서 정말 재밌는 반전이 또 등장하거든요. 스태프분이 그 바닥을 쉴 새 없이 돌아다니는 10월이를 보면서 누가 보면 산책 되게 좋아하는 강아지인 줄 알겠다고 하니까 그 장면 기억납니다. 이명웅 님이 막 약간 억울하다는 듯이 폭로를 하시잖아요. 산책도 싫어하는 주제라고요. 아니 보통 강아지들은 주인이 목줄만 짤랑 들어도 막 현관 앞에서 방방 뛰면서 난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10월이는 아주 확고하고 독특한 취향을 가진 파워집돌이었습니다. 산책하러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 차 앞쪽으로 먼저 펄쩍 타버려서 막 안 나오려고 버티고. 네, 뻥 뚫린 공원 같은 야외보다는 막 냄새나는 지하 주차장 이런 실내를 훨씬 더 좋아한다잖아요. 어쩜 강아지 취향이 그러죠?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선택적 활동량이죠. 아, 맞아요. 남자들끼리 뛸 때는 아무리 같이 뛰자고 막 달래도 시큰둥하게 본척만 척 하다가 여자 스태프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되게 편한 강아지 친구들이 나타날 때만 꼬리를 막 흔들면서 신나게 뛰어다닌다는 거. 하하, 정말 얄미우면서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임영웅 님이 그 성격을 막 폭로하시면서도 눈에서는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시더라고요. 제 말이요. 철저한 자기관리의 아이콘인 완벽주의자 아티스트랑 산책은 싫어하고 지하주차장을 좋아하는 약간 꼬질꼬질한 얌체 집돌이 강아지. 이 제법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합이 아주 묘하게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균형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예전 생일 라이브 방송 때 임영웅 님이 무심코 던지셨던 한마디를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마디였죠? 당시 유행하던 밸런스 게임 중에 비혼으로 평생 살기,
대 군대 재입대하기라는 꽤 극단적인 질문이 있었거든요. 혹시 어떤 걸 선택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럼요. 당연히 기억하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재입대 하기를 딱 고르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팬들 눈치를 살짝 보시면서도 저도 언젠가는 가정을 꾸리고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아주 솔직한 마음을 내비치셨죠. 그거 듣고 약간 서운해하면서도 또 그 따뜻한 본심에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답 안에는 누군가와 온기를 나누고 나의 가장 무방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족, 그 울타리를 갈망하는 인간 임영웅의 아주 본능적인 소망이 담겨 있거든요. 아, 가족이라는 울타리요. 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작고 털이 복슬복슬한 시월이가 그 소망의 빈자리, 가족의 온기를 아주 충실하게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음이 참 뭉클해요. 아무리 팬들의 사랑을 진짜 듬뿍듬뿍 받는 톱스타라고 해도 일정을 다 마치고 화장 지운 채로 그 텅 빈 집 현관문을 열 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공허함이나 서늘함이 분명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 온도 차이가 엄청날 겁니다. 근데 이제는 현관문을 열면 꼬리를 떨어져라 막 반겨주는 되게 따뜻한 생명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님 제가 이 지점에서 하나 테스트해보고 싶은 가설이 하나 생겼거든요. 오, 어떤 가설이죠? 되게 궁금한데요? 시월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귀여운 반려동물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임영웅이라는 되게 무거운 이름표를 강제로 떼어버리고 그를 그저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해요. 와, 아주 훌륭한 가설입니다. 근데 오히려 스위치라는 표현보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저는 시월이의 존재를 일종의 접지선, 그러니까 어싱선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싱선요? 그 번개 칠 때 과도한 전율을 땅으로 안전하게 흘려보내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임영웅님은 매일 수만 명의 시선, 끝없이 쏟아지는 기사, 음원 차트 순위, 그리고 완벽한 무대를 향한 엄청난 압박감, 이 고전압의 스트레스 전류를 매일 몸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무게가 정말 상상도 안 되죠. 아무리 멘탈이 강해도 그 전압을 제때 방출하지 못하면 시스템에 결국 과부하가 걸리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그걸 술이나 다른 일탈로 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연예계 뉴스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임영웅님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 시월이를 쓰다듬고 욕조에서 같이 뒹구는 그 순간에 몸에 쌓여있던 긴장과 압박감이라는 정전기가 시월이라는 물리적인 접지선을 통해 아주 안전하게 땅으로 스르르 방출되는 겁니다. 와, 이 접지선이라는 비유가 진짜 너무 소름 돋게 팍 와닿네요. 듣고 보니까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10월에는 임영웅 님이 오늘 무대에서 고음을 얼마나 완벽하게 냈는지, 차트에서 몇 위를 했는지, 댓글 반응이 악플인지 선플인지 단 하나도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시월이한테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죠. 10월이한테 임영웅은 그냥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나는 사람, 나한테 되게 맛있는 밥을 주고 내 배를 긁어주는 나의 전부, 딱 그거일 뿐이니까요. 정확하십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라고 부르거든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요? 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평가받지 않고 잣대질 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완벽한 안전기지가 필요해요. 안전기지? 네. 대중의 시선 속에 24시간 노출되어 사는 임영웅님에게 10월이는 바로 그 완벽한 안전기지인 셈이죠. 강아지의 체온을 느끼고 심장박동을 들을 때 스트레스를 낮추고 안정감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고요. 진짜 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10월이가 제일 부럽다. 다음 생엔 꼭 10월이로 태어나고 싶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시거든요. 하하,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은 아마 제 말에 100% 공감하실 거예요. 겉으로는 부럽다 하시면서도요. 속으로는 그 텅 빈 집에서 외롭지 않게 우리 아티스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10월이한테 사실 누구보다 깊이 고마워하고 계시다는 걸요. 맞습니다.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그 강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주는 다치자, 잠시나마 편하게 후 하고 숨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 너무 고마운 심표니까요. 네, 저희는 10월이를 통해서 임영웅님이 얼마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이 강한 따뜻한 사람인지 다시금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럼요. 동시에 10월이를 통해서 온전한 위로를 받고 환하게 웃는 임영웅님을 보면서 우리도 덩달아 큰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요. 일방적으로 사람이 동물을 돌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치유하는 아주 경이롭고 이상적인 관계인 겁니다.
네, 오늘 영웅스쿨에서 준비한 이 집중 탐구 시간에는요, 언제나 빛나는 완벽한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작은 강아지 시월이를 통해 보여준 인간적인 따뜻함, 묻어난 소탈함, 그리고 그 이면에 흐르는 아주 깊은 심리적 교감에 대해서 쫙 파헤쳐 보았습니다.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오늘. 네, 폐업한 카페에서 일주일만 보호하려다가 평생의 가족이 된 운명적인 사연부터 좁은 욕조 안에서 땀 흘리면서 같이 씻는 현실 육아, 그리고 서로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완벽한 접지선이 되어주는 이야기까지 나누다 보니까요. 왠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정전기까지 싹 사라지고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네요. 저 역시 오늘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습니다. 파파라치 렌즈나 대중의 차가운 평가 속에서 늘 긴장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계산이나 조건 하나 없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가졌다는 건 분명 그분 인생의 아주 큰 축복일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딥다이브의 마지막을 장식할 시간인데요.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조금 도발적일 수도 있는 생각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네. 보통 우리는 체격도 크고 경제력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아주 크게 성공한 든든한 임영웅 님이 그 작고 연약한 시월이를 거두어주고 든든하게 지켜준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겉보기엔 완벽하게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요. 모든 것이 철저하게 기획되고 이미지로 소비되는 이 차갑고 복잡한 연예계라는 세상 속에서 말입니다. 시오리의 그 꼬질꼬질한 털을 매일 완벽하게 빗기지 않고 산책하기 싫어하는 그 날 것 그대로의 엉뚱한 성격을 억지로 고치려고 막 훈련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것. 그것은 임영웅 님이 대중에게 유일하게 보여주기 위해 꾸며내지 않은 가장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어쩌면 순수하고 여린 임영웅 님의 진짜 마음을 다치지 않게 가만히 안아주고 그가 그답게 온전히 숨쉴 수 있도록 아주 단단하게 지켜주고 있는 건 그 작은 시오리가 아닐까요? 내 삶에도 혹시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단 1초 만에 굳게 닫힌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주는 존재가 있으신가요? 꼬리게 막 흔드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나를 향해 활짝 웃어주는 손주나 자묘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팍팍한 일상을 위로해주는 임영웅님의 목소리, 그 노래 자체가 바로 그런 안식처 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지켜주는 그 소중한 존재를 떠올리면서 입가에 시오리 같은 기분 좋은 미소가 가득 번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사람, 아니 임영웅님과 시오리가 늘 지금처럼 서로의 체온을 온전히 나누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